6세대 스텔스 엔진. 너무 끔찍해요.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KF-21 국산 엔진 24,000파운드급 껑충. 미국도 질투한 KF-21 엔진의 비결. 무인기 중심 미래 전장 대비와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직간접 경제효과 유발을 위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술 확보가 필수라는 업계 제언이 13일 나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첨단 항공엔진을 포함한 가스터빈 엔진을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청 기술로 선정한 만큼 항공엔진 기술이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 착수를 발표했다. 방사청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5000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PF 이상은 제트기급으로 분류된다. 방사청은 10년 이상 연구개발에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2030년대 중후반쯤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엔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 유일하게 항공엔진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개념 연구를 수행 중인데 미국 등에 의존하는 전투기 엔진을 국내에서 개발하면 수출 확대를 통한 한국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다고 사측은 본다. 항공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 중이며 국내 업체들은 면허 생산 등으로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 제작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항공엔진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미국 지휘사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제작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4월 엔진 1만 대 누적 생산을 달성하게 된다.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 전무은 무인기 중심의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인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MTCR,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수출관리규정, EO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므로 독자 개발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전투기 엔진 기술 확보는 관련 산업 전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 성공 시 국내 약 100개 업체가 수입하던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독자적인 엔진 정비도 가능해진다. 민간 항공기와 해양 발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파생형 엔진 분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2040년 이후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독자 엔진 개발 경쟁 중이다.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독자 엔진 개발을 사실상 성공했으며 튀르키예도 최근 지휘사의 F110 엔진을 장착한 5세대 전투기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2028년에는 자체 엔진을 생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부 선진국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도 뛰어들었는데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자율화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탑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고성능 엔진이 요구된다. 이 사업부장은 첨단 엔진 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엔진 확보라며 앞으로 규격 시스템, 소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빠르게 확보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2. 타이완 프리미어 12 우승 대표팀 전투기 환영 추진에 비용 낭비 논란. 타이완이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 WBSC 프리미어 12에서 우승한 자국 대표팀 탑승 항공기를 전투기로 에스코트할 예정이라고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타이완 교육부 체육서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이날 오후 타이완 야구대표팀이 탑승한 중화항공 비행기가 영공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를 보내 환영할 계획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도 대표팀을 총통부, 대통령실 격로 초청해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표팀 환영을 위해 공군 전투기를 띄우고 플레어, 섬광탄까지 투하할 계획에 대해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전투기가 평소에도 훈련 임무를 수행하므로 인력 물자 낭비라고 볼 수만은 없겠지만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플레어의 발사에 대해서는 전비 물자 소모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중국군 전투기가 타이완 주변 공역에 빈번하게 진입함에 따라 타이완 군용기의 출동 횟수와 비행 시간이 대폭 늘어 연료비와 유지 보수 비용이 매년 초과 지출돼 예비비를 사용할 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전날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프리미어 12 결승전에서 일본을 4에서 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습니다. 타이완이 올림픽,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프리미어 12 등 메이저 국제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전쟁 빨리 끝내야 트럼프 등판 전. 우크라이나 러시아 경쟁적 공세.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군의 전쟁 투입에 이어 예멘인도 용병으로 데려오는 등 병력 확충은 물론 한국 등 우크라이나 오반국에 대한 으름장도 연일 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국으로부터의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이라는 게 러시아 설명이다. 하지만 향후 휴전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하면 휴전 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차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가 휴전 협상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공격 수위를 계속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블라디슬라오 볼로신 우크라이나군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24일 현지 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와 드니프로주가 만나는 남부지역을 돌파하려 한다며 가장 큰 마을인 벨리카 노보실카 주변에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는 새로운 공격을 러시아가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의 무인기, 드론, 정찰 실시 등이 공세 임박 신호라고도 했다. 또 러시아의 신규 요새 건설 작업 등에 비춰 자포리자 대규모 공세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점쳤다. 러시아는 병력 증강 노력도 예사롭지 않다. 러시아는 높은 급여의 일자리와 러시아 시민권을 약속한다는 속임수로 꼬드긴 예멘인들을 강제로 전장에 배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보도했다. 이미 배치된 북한군 움직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일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전장에 투입된 1만 1000명가량의 북한군과 관련 러시아 극동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관련 신분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전투 참여 사실도 재확인했다.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오레시니크가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미국, 영국 등을 겨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내년 1월 20일 이후 본격화할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트럼프 측도 휴전 협상 가능성을 공개 거론했다. 왈츠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거래의 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등이라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공세를 강화 중이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는 25일 어젯밤 24일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쿠르스크 지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미사일 7기와 드론 7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푸틴이 적응하거나 대책을 찾는데 일주일의 시간도 주어선 안 된다며 오레시니크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망 추가 지원을 서방에 요청했다. 4. 외교부 한국 자제 발언러 외무차관에 먼저 자문해봐야 응수.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러시아는 먼저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동맹 및 우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우리의 구체 대응 조치는 러북의 실제 행동에 달려있으며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야말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러북 군사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은 24일 현지 시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